네, 이봉규 TV에서 아주 좋은 기업, 애국 기업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700고지에서 야생 산삼 7년근짜리 듬뿍 담은 거 이번 구독자님들께 66% 파격 할인합니다. 대단한 할인인데 460만 병 벌써 판매 돌파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세요. 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저는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지금 3년 이상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요즘에 느끼시겠지만 매일 부정선거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사례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왜 제가 3년이 지난 후에 과거 몇 년 전 거를 끄집어내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는데요. 최근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관위에 대한 그 공격이 무르익었잖아요. 국민의힘도 뒤늦게 이제 공격에 나서고, 그다음에 메이저 언론들도 매일 사설에서 쓸 정도로 공격에 나서고, 대통령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를 본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봉규 TV를 보게 될 때 이런 얘기가 대통령이라든가 한동훈 장관이 보고 이거는 수사해야 되겠다는 강한 그 의지를 갖게 하게끔 제가 이거 매일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관통하겠지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부정선거의 그 팩트, 그다음 부정선거 관련을 매일 제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싸울 때까지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요, 이런 일이 있어요. 2022년 3월 6일 날, 자, 기사인데요.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봉투안 이미 찍힌 이재명표, 선관위는 다음표 실수였다. 봉투안에 이미 찍힌 이재명 표가 있는데 사전선거 봉투에 찍힌 표가 나오면 안 되는 거기에 이미 찍힌 표가 있었대요. 사전선거에 보니 이미 찍힌 표가 있었대요. 이재명 표가. 그것도. 그런데 선관위가 실수였다 하면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때. 아니, 이게 실수입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그냥 그때 2023월 6일자 기사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에서 다시 제가 상기시키는 건데요. 이 기사를 보니까 이때 저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평을 저도 했고요. 이거 뭐 이때만 아니라 논란이 유튜브에서는 됐습니다. 몇 군데 메이저에서 가로세로 연구소, 그 다음에 공병호 TV, 그 다음에 이봉규 TV, 그리고 신의 한수, 이렇게 네 군데에서는 집중 부정선거 공격을 했었잖아요. 다른 데는 뭐 안 했지만, 자, 이렇게 그때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이 그때 밝혔어요. 저는 이걸 따지는 겁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디지털 본부장인 이영 의원이 그 당시 열린 그 당회의라고 국힘당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회의를 한 다음에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런 보고를 다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 은평구에서 임시봉투에 특정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표된 용지가 나왔는데 이게 단순 실무자의 실수라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럼 이걸 그냥 넘어갑니까? 예? 진짜. 지금 다시 제가 지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은평구 신사 1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 3명이 이재명에게 기표된 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된 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인데 실수로 그냥 넘어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쇼핑백, 소쿠리 투표 이때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종이 상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삼립방 상자 있잖아요. 이때 이런 게 나와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다 나왔어요. 이 국민의힘이 이걸 알았어요. 이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당 차원에서 이걸 뭉갠 거예요. 미치겠네. 이제 또 보니까 또 열받네요. 국민의힘을 이때 그전서부터도 우리가 욕하고 그랬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건서부터 얼마나 국민의힘을 우리가 반했습니까? 이렇게
부정선 나왔는데도 선관위는 당연히 단순 실수라고 그런 걸 국민의힘이 그냥 넘어갔어요, 다.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이 넘어간 게 아시 충남 부여에서 정진석 투표구에서 개표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 시사오늘 윤진석 기자의 주간 필담에 2020년 6월 3일 전자개표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제목에 달고 이게 나옵니다. 전자개표 사진 있죠? 이때 이 기사 중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전자개표기 논란이 됐는데 총선 당일 날입니다. 부여군 개표소에 있던 한 참관인 증언을 중앙일보가 5월 14일자 보도를 한 거예요. 1번 투표용지 묶음에 1번 투표용지 묶음은 민주당의 후보, 2번 후보표는 국힘당의 정진석 후보입니다.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표가 섞여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후보표가 이 정진석 표죠. 유독 분류되는 이상한 장면이 여러 번 목격됐다. 그래서 실제 재검표를 여기서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기사에 썼어요. 실제 재검 뒤지고 있던 정진석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 전자개표기의 오류 가능성이 거듭 대두되기도 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반달가면이라는 분이 3년 4월 25일 날 잘 또 올려주셨는데 5월 14일자 그때 5월 14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요약한 겁니다. 주요 내용을 발췌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게 그때 참관인의 인터뷰 내용 다운표입니다. 1번 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 재검표를 하면 역전되기도 했고 2번 후보표, 정진석 표죠. 유독 많이 재확인용 미분류표로 분류됐다. 주로 사전투표용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한 건데요. 충남 부여 참관인이 개표 참관인에 따르면 군 뉴스 호스텔에서 진행된 개표 작업에 정진석 기호 2번 후보 측 참관인으로 이 양반이 한 거예요. 그때 참여를 해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걸 목격하고요. 그 양반에 따르면 제2계한부에 있던 개표 사무원, 이 사회복무요원이었다는데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는데 이상하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참관인 A씨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후보가 2번 후보보다 지나치게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인데 이게 이상했다는 거죠. 특히 사전투표에서. 그리고 분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노트북 화면에 뜬 득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기호 1번이죠. 180여 표 정도를 얻어서 미래통합당 정진석 표 가까이 앞선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요거는 하나의 전자개표기 얘기하는 겁니다. 충남 부여에서도 전자개표기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 하나가 그래서 1번 박수현 후보가 185표를 얻었는데 정진석 후보를 100표 가까이 앞섰다는 건 정진석 후보는 한 80표밖에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리세팅한 거 이건 난리치니까 다시 세팅해서 다시 해보니까 그 투표용지 415장을 다시 모아 분류기로 표를 했답니다. 개표 현장에서. 그랬더니 박수현 후보가 150, 정진석 후보는 170표로 표가 뒤집어졌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정진석 후보는 80표 정도였다고 그랬잖아요. 박수현 후보가 180표였는데 정진석 후보를 100표 가까이 앞섰던 것으로 나왔다니까 100을 빼니까 했잖아. 정진석 후보가 80표밖에 안 됐었는데 리세팅을 하니까 70표가 됐다는 거예요. 90표가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정진석 후보가 이긴 걸로 뒤집어졌는데 이런 전자개표기라는 거예요. 410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놈의 전자개표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다시 그때 이 자료를 기사를 제가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입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리고 중앙일보 5월 14일자 기사를 여기저기서 우리가 다뤘고요. 그랬다는 건데 조금 전에 그 기사 주간 필담 윤진석 기사의 전자개표기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서 보니까 이때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이 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 시스템 사업을 이렇게 수출을 해놨어요. 근데 그런 데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
그 오명을 뒤집어 썼어요. 부정선거로요. 이 기사에서 보니까 전자개표기가 기계로 투표를 인식해 분리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왜 해킹이 되고 부정선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터키, 러시아, 온두라스, 콩고, 케냐, 이라크, 볼리비아 이런 나라의 부정선거를 다 월터 미베인 교수가 맞췄다는 거예요. 다 이런 나라에서 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근데 하필이면 다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사용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조 해주가 2002년도에 전자 들여와서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부정선거가 아주 4.15 총선에선 만발을 한 겁니다. 이때 이 기사에서 보니까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죠. 여기서도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독일 최고재판소는 2009년에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선언했다. 네덜란드 역시 2006년에 전자투표 외부 개입이 해킹 개입이죠. 가능하다는 시연이 있은 뒤 전자개표기를 그만뒀다는 거죠. 폐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개표 관리의 투명성까지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돼야 된다고 전국 교수 모임에서도 이때 당시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2020년 당시에요. 이때 조금 더 국민의힘이 뭔가 좀 제대로 용기 있게 나섰으면 다 우리도 독일이나 다른 네덜란드처럼 밝힐 수 있었어요. 대만도요. 전자개표기 이때 문제가 돼가지고 바꿔서 지금 수개표로 합니다. 대만도. 우리도 그럴 수 있었는데 비겁한 국민의힘이 입을 쳐 닫았어요. 당선된 놈들이.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민주당을 찍지 않죠. 국민의힘을 또 찍어서 당선되게 만들죠.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비겁하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뜨거우니까 지금이 찬스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에도 부정선거 밝힐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발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할 거 없잖아요. 선거 10개월 남았는데 당신들 임기도 이제 금배지 떨어져 봐야 10개월이잖아. 이젠 부정선거 제대로 좀 해자. 이제는 우리는 금배지 상관없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금배지가 무슨 상관, 아니 10개월이고 4년이고 남은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하루도 우리는 금배지를 안 달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 지키려고 우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야. 우리가 뭐 돈 한 푼을 받았어. 우리가 왜 싸웁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회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찬송가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 면류관을 여러분과 함께 씁시다. 민경욱 대표 고생하셨고요. 계속 싸운 사람들 계속 싸워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다 왔습니다. 화이팅!